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크래치로 만든 지수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입니다. 스크래치로 지수함수를 이용한 예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 아들의 아들,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대를 이어가며 자식을 낳고 가족을 이루다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지수함수의 원리로 설명해 볼까요? 사실 맨 처음에 예제를 만들 때는 박테리아, 세균의 번식 과정을 만들어 봤는데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이 다시 커가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이런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하는 모습을 지수함수의 원리로 설명해 보려고 이번 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지수함수의 일반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 상수 a가 1이 아닌 양의 수일 때 지수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y는 a의 x승, 단 a는 1이 아닌 상수다. 자, 한 세대의 자식을 2명씩 낳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 a의 값은 2입니다. 첫 세대는 한 명의 존재가 고독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의 영승은 1이 되겠죠? 가족을 이루고 세월이 지나 5번의 번식을 거치면 지수의 법칙에 의해 마지막 세대의 구성원은 2의 5승인 36명이고 전체 가족의 수는 63명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세대 2의 0승 플러스 2의 1승 플러스 2의 2승 플러스 2의 3승 플러스 2의 4승 플러스 2의 5승은 63이 됩니다. 뭐 우리 가족들을 봐도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 윗대를 다 포함하면 가족 수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다 알 수 있죠. 그럼 10번의 번식을 거치면 마지막 세대의 구성원은 2의 10승인 1024명이고 전체 가족의 수는 2047명이나 됩니다. 2의 0승부터 2의 10승까지 더하면 2047명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15번의 세대를 거치면 전체 가족의 수가 무려 65,535명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지수함수의 원리로 세대를 거칠수록 가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수가 증가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 가족 수를 구하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번식 횟수가 5일 경우 가족의 수는 63, 다시 말해 2의 6승 빼기 1이고 번식을 10회 할 경우에는 2047, 그러니까 2의 11승 마이너스 1입니다. 자식 수가 A이고 번식 수가 N일 때 가족 Y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죠. Y는 A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수학 이론이 너무 복잡하다고요? 찬찬히 이해해보고 혹시 어렵더라도 이것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공식을 정리하기 위한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예제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 예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완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에서 파일 메뉴에서 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받은 예제 파일 중에 M04 폴더에 있는 M04 언더바 지수라는 예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수 함수 예제 파일이 열리면 화면같이 보이겠죠? 그리고 무대 오른쪽에 녹색 깃발 버튼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한 세대에서 자식을 둘만 낳는다고 가정하고 번식수를 15번 번식한 경우에 가족 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녹색 깃발을 실행하고 자, 이 변수를 바꿔주지 않고 바로 빨간색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한 명이 두 번째 세대에 2명을 낳고 각 2명이 둘 낳아서 4이 되고 8이 되고 자, 번식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계속 자식들이 나와서 가족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 가족이 아니고 거의 뭐 민족이 돼 가겠죠. 그렇게 해서 15번을 거치면 이제 화면에 가득 찼군요. 자, 세대를 거치면서 가족이 늘어나는 과정이 애니메이션과 같이 보이죠? 모두 15번 번식 과정을 거치고 나서 무대 위에 있는 가족수 변수값이 얼마인지
이제 보이는군요. 65,535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 프로그램에서 배운 객체 지향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5,535개의 5명의 사람이 얼굴이 보이지만 서로 색깔도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의 스프라이트를 갖고 객체를 만들어서 65,535개의 객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죠. 물론 번식수를 높이거나 자식수를 높이면 더 많은 숫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 보면서 이 재미있는 지수함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로 만들기로 해서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과 함께 가족이 늘어나는 가족을 보면서 지수함수의 위력도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죠? 그 다음에 객체 지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오프라인 에디터를 시작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했죠. 이번 예제에서도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고양이 스프라이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후 삭제를 눌러서 모두 무대에 있는 스프라이트를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외부에서 스프라이트 그림을 가져와서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뒀죠. 그러면 어떻게 갖고 와야 되겠죠? 자, 스프라이트를 갖고 오는 것 중에 저장소나 그리거나 외부에서 갖고 오는 이 세 번째를 해서 여기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플레이 버튼, 변수 값을 실행하는 버튼과 함께 그 다음에 사람, 펄슨이라는 그 그림 파일을 갖고 와서 스프라이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개의 파일을 갖고 와서 스프라이트 영역에 갖고 왔습니다. 자, 가져온 사람 모양이 역시 너무 크군요. 이렇게 하면은 금방 화면에 가득 차겠죠? 어떻게 하면 스프라이트 크기를 축소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위에 메뉴바에 있는 이 축소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계속 스프라이트를 클릭해 주면 적당한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어떠세요? 이 정도로 적당하게 됐죠? 자, 그러면은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줄였으니까 이제 적당하게 되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이제 앞에서처럼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변수를 만들 것입니다. 어떤 변수가 필요할까요? 먼저 예제에서 결과값은 가족의 수이므로 가족수라는 변수값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에서 변수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가족수라고 하고 모든 스프라이트를 사용할 것이며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식의 수를 2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값도 변화할 수 있으므로 자식수라는 변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식수라는 변수도 만들어 볼까요? 자식수. 자, 그 다음에 번식하는 횟수에 대해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식수.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사용할 복제 횟수라는 변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제 횟수. 자, 새로 만든 변수 중에 복제 횟수라는 것은 이제 내부 계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면에 보여줄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가족 변수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가족 변수를 이제 마지막에 결과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변화하는 것보다는 끝나는 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변수도 자, 위치를 좀 바꿔준 다음에 위치를 좀 정렬한 다음에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족수도 안 보이게 했다가 결과가 끝나면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화면에 보이는 자식수와 번식수의 변수의 값을 이제 슬라이더로 조정하게 하죠. 앞에서처럼요. 그러면 자, 이제 슬라이더를 사용하기 변수를 클릭해서 변수의 오른쪽 클릭해서 슬라이더를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가족수가 좀 묻히겠군요. 그러면 가족수의 위치를 조금 다시 더 내린 다음에 다시 이제
자, 둔 상태에서 가족수를 다시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슬라이더를 사용해서 값을 넣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역시 자, 자식수와 변식수의 변수값의 범위를 조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슬라이더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필요한 범위로 조정하는 방법. 앞에서 기억하시죠? 변수 이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나서 슬라이더의 최대값과 최소값 정하기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더의 범위의 값을 정해주면 됩니다. 자, 자식은 몇 명까지 낳는 게 좋을까요? 뭐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0명부터 그 5명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식수도 뭐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10번 정도 이상 되면 화면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도 15번 정도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이 값 내에서 막 변화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변수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시작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스크립트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앞장에서 1차, 2차 다음 함수 프로젝트에서 이미 여기서 사용한 이 빨간색 플레이 버튼의 위력을 한번 보았지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제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기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사용했던 이벤트를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를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녹색 버튼을 실행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된 이후에 사용자가 자식수의 개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번식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값을 조정한 다음에 그때 이후에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그때 이벤트, 실행하는 이벤트 빨간색 그 플레이 버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리기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이제 화면에 액션, 그래프를 그리거나 화면의 액션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벤트는 앞장과 같이 이제 실행 버튼, 이제 플레이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플레이 스프라이트의 스프라이트 영역에 스프라이트 자신이 클릭될 때 실행되는 바로 이벤트 중에서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라는 블록을 가져다 두고 그 밑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만들려고 하는 그리기 이벤트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벤트를 방송하기 하고 이벤트 이름을 뭘로 바꿀까요? 새 메시지로 하고 그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기. 이제 그리기를 이 빨간색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리기라는 이벤트를 방송해서 이제 모두 다 뿌려주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플레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되면 사람 스프라이트의 자식수와 번식수 변수값에 따라 가족을 늘리는 작업을 시작하라고 이제 그리기 방송하기 블럭이 그리기 이벤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스프라이트에서는 이제 빨간색 실행 버튼이 눌려서 그리기 이벤트가 발생한 후 지수함수의 원리를 이용해서 세대를 거쳐 가족을 늘려나가는 스크립트를 만들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스프라이트, person이라는 사람 스프라이트로 가서 그리기라는 이벤트를 받았을 경우를 가져와서 스크립트 영역에 둡니다. 그리고 이 시작하기 전에 만약 기존에 어떤 그림이라든지 어떤 스프라이트가 기존에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이제 지워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화면에 그 펜 중에서 지우기 블럭을 해서 화면을 깨끗이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값은 모든 작업이 끝나고 보여줄 것이므로 다시 한번 가족 변수가 만약에 보여줬다면 숨기기를 가족수를 결과값을 변수를 숨기고 다시 시작하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가족수를 처음으로 1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하나부터 이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복제 횟수를 0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복제 횟수를 0으로 해서 이제 초기화하겠습니다. 자, 일단 숨기기 블럭을 이용해서 사람 스프라이트를 보이지 않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안 보이다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형태에서 숨기기라는 명령 블럭을 가져다가 두면은 스프라이트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스프라이트를 복제했을 때 아까 객체 지향에서
복제했을 때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을 배우면서 스프라이트가 복제됐을 때 실행하는 명령은 어디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어 명령 중 복제되었을 때가 있죠. 자, 그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클릭되면은 나 자신을 복제하기 해서 이제 스프라이트가 복제를 하게 되고 그 복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처음에 하는 것은 안 보이던 것을 보이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서 숨기기 했던 것을 보이기로 해서 이제 복제되면 스프라이트 모양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식수와 몇 번 반복하기를 이용해서 화면에서 슬라이드로 정한 번식수만큼 반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0.1초 기다리기, 약간 기다리기 블럭을 가져다가 값을 2.2초로 바꿔서 블럭 안에 넣으면 2.2초 간격으로 우리가 이 명령을 반복하게 합니다. 반복할 때마다 변수를 바꾸는 블럭을 이용해서 변수를 복제수로 바꿔서 2.2초마다 복제수의 값이 자식수만큼 1씩 증가하게 됩니다. 자, 왜 2.2초를 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스프라이트가 복제되고 2초 동안 움직인 후 다시 복제되게 할 것입니다. 즉 복제되고 움직이는 시간 2초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복제되는 데 걸리는 시간 약 0.2초를 감안해서 복제수를 2.2초로 세는 것입니다. 자, 그럼 블럭을 만들어 볼까요? 자, 나 자신을 복제하기 밑에 그 제어 중에 몇 번 반복하기를 가져다 둡니다. 자, 몇 번 반복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변수로 받았죠. 번식수만큼 반복하죠. 10개의 번식, 10번 번식하라고 하면 10번 반복하게 되는 거고, 5번 반복하면 5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어 명령 중에 기다리기를 이용합니다. 여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2.2초 기다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제 횟수를 하나씩 올려줘야 되겠죠. 복제 횟수를 1만큼 바꿔주기. 자, 이렇게 해서 블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복제되었을 때 2초간 움직이는 동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만들까요? 이전에 만든 복제되었을 때 그리고 보이기 블럭 아래에 색깔 효과를 바꾸기 블럭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효과를 바꾸는 것은 세대마다 앞에서도 보여주지만은 세대마다 이제 만들어질 때마다 색깔을 다른 모양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세대마다 다른 색깔의 얼굴을 갖고 가면서 좀 뭐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 중에 색깔 효과를 바꾸기 25만큼 바꾸기를 가져다 둡니다. 그럼 복제될 때마다 사람 얼굴 색깔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어디서 생겨야 될까요? 이제 불규칙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난수를 이용합니다. 자, 우리가 2초 동안에 생긴다고 했으니까 몇 초 동안에 어디로 움직이기를 합니다. 여기서 2초라고 우리가 했죠. 2초 동안 애니메이션 하는 거죠. 2초 동안 하는데 어디서 움직이려 할까요? 어디로 움직이려고 할까요? 역시 난수를 이용합니다. 앞에서도 배웠지만 x의 y의 좌표, x의 마지막 좌표값 마이너스 240부터 y의 마지막 좌표값 240까지 하면은 화면 전체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화면 전체에서 이제 불규칙적으로 난수값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역시 y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y의 값도 마이너스 180 무대의 마지막 끝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180까지 위쪽 끝까지 이렇게 하면은 사람 스프라이트가 이제 복제로 생기는 위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되겠죠. 아주 불규칙적으로 생겨서 아주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움직임이 끝나면 이제 도장 찍기를 해줍니다. 도장 찍기를 하는 이유는 도장을 찍어주면서 이제 뭐냐면 도장 찍기는 말 그대로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찍어주면은 이제 그 이미지가 그대로 도장 찍듯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두었으니 이제 나중에 지우기로 화면을 지우기 전까지는 이제 복제된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객체가 이제 없어지더라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숨기기를 이제 하겠죠. 이제 숨기기. 도장을 찍고 숨기면 이제 복제됐던 것이 이제 복제된 사람의 모양이 마지막 모양이 2초 지난 후의 모양이 이제 남게 됩니다. 자, 복제된 후 자식수의 값만큼 자식을 또 복제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복제된 후 또 복제를 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복제를 반복하는 것도 번식수만큼만 해야 합니다. 그죠? 아까 자식 두 번식수만큼 하라고 했습니다. 매번 복제할 때마다 수를 세어서 복제 횟수 변수에 넣어두는 것 기억하죠? 바로 이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복제된 후에 다시 복제를 하는데 이때 내부적으로 복제 횟수가 얼마인지 라는 것을 계산해서 그 번식수만큼 작을 때까지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조건을 이용하는 만약이라면 블럭을 이용하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합니다. 번식수가 복제 횟수보다 클 경우. 자, 그렇겠죠? 번식수가 우리가 지정해둔 번식수 여기 7이면 7, 15면 15가 한 번 할 때마다 늘어나는 복제 횟수보다 클 경우만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 올려줄 거니까요. 자, 뭡니까? 이제 값 중에서 데이터 중에서 번식수가 복제 횟수보다 큰 경우에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조건을 실행할 때마다 이제 자식수만큼 반복하기 조건 블록으로 반복해서 이제 또 나 자신을 또 복제해주면 되겠죠. 자, 앞에서 했던 거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여기서 했던 거와 비슷한 방식인데 이제는 몇 번을 해야 될까요? 자, 한 세대가 지났으니까 그 자식수만큼 이제 반복을 해야 되겠죠. 자, 몇 번 반복을 할까요? 자, 이제 자식수만큼 반복하기. 자, 이제 하죠. 그러면 이제 한 세대가 만들면은 그 자식수만큼 이제 2명이면 2번씩, 3명이면 3번씩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또 나 자신을 복제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제하기를 다시 한번 제기함수처럼 이렇게 다시 불러올 수가 있겠죠. 됩니다. 자, 이제 그런데 복제를 계속 반복하면 지수함수의 원리에 의해서 급격히 많은 복제본이 생길 때마다 이제 각 복제본은 이제 컴퓨터의 메모리를 사용해서 어느 순간 되면 메모리 부족으로 프로그램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오공의 예제, 손오공이 머리를 뽑아갖고 이제 후 물어갖고 이제 그 객체를 만들어서 분신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머리카락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뽑아보면 이제 대머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복제본을 만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메모리를 사용하게 돼서 이것을 이제 메모리 부족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줘서 화면에 남겨뒀지만 이 우리가 만들어둔 복제본을 메모리에서 삭제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복제본 삭제하기를 붙여주면 메모리는 삭제됩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게 없는 게 도장을 찍어뒀기 때문에 객체는 사라졌지만 화면에 모양은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제됐을 때의 블럭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화면에 복제본을 만드는 과정의 기능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녹색 깃발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자, 변수값을 조정하고, 자식수를 한번 3으로 하고, 번식 횟수를 5로 해갖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한 번에 3명을 낳고, 또 3명이, 각자 3명을 낳고, 다시 3명이 낳고, 3명, 3번, 큰 가족이 이루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5번이 되고 나니까 그 결과값이 이제 그 가족의 횟수를 보여주는 것을 그 기능을 안 만들었죠. 이제 이번에는 가족 수를 계산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을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추가 블록, 그러니까 함수에 대해서 배운 내용이 이제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이제 이 함수, 추가 블록을 이용해서 가족 수를 계산하고 그 결과값을 화면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블록 팔레트에 가서 블록 만들기를 하고 뭐라고 할까요? 가족수 계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족수 계산이라고 해서
뭐 선택사항은 이제 변수 값을 이제 매개 변수들은 여기선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가족수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정리한 가족수 계산 공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수가 a이고 번식수가 n일 경우 가족수 y는 일반식은 y는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식을 정리하는 이유는 수학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수학 공식을 정리해 두면 이걸 그대로 코딩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 공식을 추가 블록을 정의하는 추가 블록을 정의하는 가족수 계산 정리하는 곳에다 스크립트로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가족수 곱하기 자식수 블록의 값을 변수 정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변수 가족수에 넣는 행위를 번식수 플러스 1번을 반복하는 만큼 블록을 이용해서 해서 y는 a 플러스 n, i의 n 플러스 1승의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말은 되게 복잡한데 하나하나씩 따라가면서 해볼까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y는 a의 n 플러스 1승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반복해야 되므로 자, 먼저 제어 블록 중 몇 번 반복하기 블럭을 가져다가 몇 번 반복합니까? n 플러스 1승만큼이니까 번식수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연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을 합니다. 뭐의 데이터입니까? 번식수 플러스 1번만큼 이제 반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가족수 곱하기 자식수로 이제 정하면 되죠. 가족수는 뭐라고요? 가족수 연산 곱하기 자식수. 자, 가족수 곱하기 자식수 이렇게 정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공식에 의해서 역시 마이너스 1만큼 빼줘야 되겠죠? 어떻게 빼줍니까? 예, 바꾸기를 이용해서 복제수가 아니고 가족수를 마이너스 1만큼 바꾸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안 보였던 변수를 앞에서 말한 대로 보여주기를 하겠습니다. 가족수 변수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 가족수 변수를 이제 불러와 줘야 되겠죠. 언제 부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 가족수 계산 블럭을 가져다가 불러주면 이제 이 가족수 계산을 해서 가족수 화면에 보여주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 똑같은 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다 지워주고요. 다시 이제 3명을 낳고 다시 3명을 낳고 3명을 낳고 다시 3명을 낳아서 3명을 낳고 또 3명을 낳고 3명을 낳아서 3명, 한 번에 자식을 3명 낳을 경우에 그 번식을 5번 하면 728명 728명 가족이 됩니다. 대단하죠? 지수함수의 원리도 대단하고 객체지향의 복제의 원리도 대단하고 이번 예제에서는 재미있는 내용을 많이 배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기능을 한번 넣으면 초기값을 한번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초기값을 만들어 주면 녹색 깃발이 클릭했을 경우에 맨 처음에 자식수의 값은 기본값을 2로 하고 번식수를 15로 해두면 실행이 되면 이 값이 초기로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수와 로그, 지수의 원리를 이용한 재미있는 스크래치 예제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은 어떤 더 재미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 더 많은 강의와 자료를 얻으시려면
www.creapple.com 크리에플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 보다 더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자식수라는 변수도 만들어